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충격적인 진실과 더불어 돈에 있어서는 악랄해지는 차무식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던 카지노 8회. 소정과 필립을 죽이라고 존에게 의뢰를 한 사람이 차무식이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요. 차무식이 소정에게 뺏어온 고 회장의 돈 4억 페소가 보관되어 있는 차무식의 집 지하에 있는 금고가 무식의 탐욕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특히 빅보스는 모르는 차무식과 존의 비밀스러운 관계와 서태석과 조윤기에게 전쟁을 선포한 차무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시즌2가 시작하는 2월 15일까지 시즌1을 복습하면서 혹시라도 놓쳤던 복선들이 있었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카지노 8회는 돈을 쫓는 차무식의 집요함과 범인을 쫓는 오승훈의 대범함이 돋보인 회차였습니다. 그럼 카지노 8회 리뷰 바로 시작할게요. 한국 경찰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범인 중 한국에 입국한 오두석은 잡았지만 필리핀에 있는 김경영은 체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회에서 이미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에 대한 모든 문제풀이를 오승훈에게 넘겼던 차무식은 김경영이 잡힐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애프터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김경영의 행방을 전혀 모르는 한국 경찰들을 위해 차무식은 김경영의 여자친구 로즈의 친구인 비엔나에게 접근했습니다. 비엔나에게 돈을 주며 함께 밤을 보내자고 제안한 무식은 비엔나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그녀의 핸드폰을 훔쳐서 로즈의 SNS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로즈와 김경영의 위치를 추측한 무식은 오승훈의 집 앞에 김경영의 위치가 적힌 메모를 남겨두죠. 승훈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찰리의 위치를 전해받자 긴가민가 하면서도 다음날 그곳을 직접 찾아갑니다. 하지만 찰리는 이미 전날 체크아웃을 한 상태였습니다. 승훈은 찰리를 눈앞에서 놓치긴 했지만 제보자의 말이 믿을만하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며칠 후 무식은 비엔나에게 돈을 주며 로즈의 위치를 팔라고 대놓고 제안하는데요. 정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무식의 세상이에요. 무식은 찰리의 위치를 또 한 번 익명으로 오승훈에게 제보하고 오승훈과 마크는 찰리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승훈에게 문제가 생기는데요. 승훈은 필리핀에서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크는 승훈에게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도를 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는 걸 꼭 기억하라고 말했죠. 또한 찰리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마크는 승훈이 단독적으로 행동하다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혼자 작전을 지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는 찰리가 총을 쏘기 시작하자 오승훈은 총도 없이 몸을 날려 찰리를 저지했어요. 결국 오승훈 덕분에 찰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마크는 마음이 앞선 오승훈에게 죽을 뻔했다며 질책했죠. 한편 영주권을 가진 사람만 총을 살 수 있기에 승훈은 어둠의 경로로 추적이 안 되는 총을 구입합니다. 필리핀에서 목숨을 지키며 코리안 데스크로 일하기 위해서는 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나봐요. 근데 승훈이 총을 샀다는 건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마크의 조언을 앞으로도 듣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무식은 승훈에게 익명으로 찰리 김경영의 위치를 제보했으나 승훈은 무식에게 찰리를 체포했다며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남깁니다. 하지만 승훈은 무식을 온전히 믿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한국인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전부 무식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라 무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특히 소정과 필립의 사건 현장 사진을 보고는 피해자가 얼마 전 볼튼 호텔을 찾아갔을 때 자신을 안내해줬던 직원이라는 걸 알아채고 하필 차무식의 카지노가 있는 볼튼 호텔의 사람이 피해자라는 것에 의문을 갖습니다. 시즌2에서 총을 구입한 오승훈이 차무식의 편에 서게 될지 아니면 맞서게 될지 궁금하네요. 존의 사람을 통해 소정과 필립을 죽이고 돈을 차지한 건 차무식이었습니다. 필립과 소정의 시신을 확인한 무식은 외국 여자가 환전소 들락거리면서 돈 냄새를 풍기니까 표적이 된 거 아니겠냐고 말했지만 사건 현장을 목격한 상구는 오토바이 경찰이 와서 소음기 달린 총으로 두 사람을 쏜 후 돈가방을 다른 차 트렁크에 옮겼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소정의 차 트렁크에 돈이 있는 걸 미리 알았고 차를 미리 준비한 걸 보면 아무래도 계획된 것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무식은 상구에게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경찰을 비롯해 그 누구에게도 사건 내용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죠. 사실 이때만 해도 무식이 범인일 거라고 생각 못했었는데요. 돈가방을 든 존과 만난 무식. 존은 지난번 일을 도와줘서 해준 거라며 무식이 건넨 수고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일이라는 건 삼합회 간부 처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도왔던 일들을 빅보스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돈도 안 받고 서로 도와주는 거 보면 진짜 이거 두 사람 베프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 두 사람이 서로 도운 일을 빅보스가 알게 되면 뭔가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의 돈을 꿀꺽하고 도망가려는 사람들을 잡아서 돈을 받아오는 것, 차무식이 옛날부터 잘하던 일입니다. 민석준의 사람이 된 결정적인 계기도 10년 묵은 통채권을 모두 회수했기 때문이었고요. 정팔은 덕배라는 사람이 5천만 원을 갚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자 무식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식은 덕배를 공항으로 데려다주는 척하면서 감금하고 잘게 슬라이드해서 죽이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겁에 질린 덕배는 결국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5만원, 15만원, 30만원씩 돈을 빌려 결국 5천만원을 모두 갚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덕배의 아버지가 아들이 필리핀에서 납치됐다고 신고를 했고 영사 조윤기는 첫 만남에서 자신에게 이호 처리라고 뻥을 치고 도망쳤던 무식에게 연락해 고압적인 자세로 납치한 덕배를 풀어주라고 지시합니다. 차무식은 이런 대우를 참지 않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말이죠. 무식이 조윤기의 말을 따르지 않자 무식의 영향력을 얕잡아본 조윤기는 무식을 납치범으로 만들며 사살해도 좋다는 허가까지 받아냅니다. 필리핀 경찰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무식은 이 일에 한국 영사 조윤기가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하고 무식과의 힘겨루기에서 이겼다고 생각한 조윤기에게 전화해 아내와 딸을 두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죠. 뭔가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상대를 잘못 건드렸다는 걸 깨달은 조윤기는 가족들에게 향하는데요. 7회까지만 해도 설마 무식이 협박만 하고 끝내겠지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자신을 배신한 소정과 필립을 죽여버린 무식을 보니 조윤기를 어떻게 72시간 안에 후회하게 만들지 상상도 가질 않아요. 한편 시즌 1 8회는 한동안 등장하지 않던 서태석이 재등장하며 무식과 갈등을 겪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무식은 서태석이 자신에게 건방지게 구는 것은 봐주고 있었으나 정파리에게 손을 대자 참지 않았는데요. 민 회장님 밑에서 밥 먹고 사니까 뭐라도 되나 싶겠지만 서태석 너는 그냥 갈아 끼울 수 있는 정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주제를 알라고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경고를 한 무식. 이번 일을 계기로 서태석은 무식에게 복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즌2 마지막 장면 무식의 집에 서태석이 침입했습니다. 맨날 화가 나 있는 서태석이 더 화가 났고 무식에게 안갚음을 하겠다는 마음까지 먹고 총을 들었으니 시즌2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극으로 치달을지 궁금하네요. 시즌1에서 뿌려놓은 분란과 사건 사고의 씨앗들이 시즌2에서 어떻게 꽃피우게 될지 아직도 잘 살아있는 민석준은 도대체 누가 죽였고 왜 죽인 건지 다수의 살인사건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차무식은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지 2월 15일 디즈니 플러스 카지노 시즌2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